안녕하세요. PGA 네오 강서영 강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행사 진행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시험 본 친구들한테 따로 전문항 해설지는 제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항을 따로 뽑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해설 영상에서는 작년에 이제 선배들이 좀 힘들어했던 고난도 문제 위주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우리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머, 잠시만요. 자, 5번 문항부터 같이 보시면은요.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야? 물질의 전기적 성질 단원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에서는요. 전하나르게가 양봉인 P형 반도체하고 전하나르게가 자유전자인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자, 그런데 내가 순방향 전압이 뭐였어요? B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걸 우리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전류가 흘렀고, 그럼 반대로 P형은 마이너스에, N형은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한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이걸 우리가 역방향 전압이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여기는 우리 다이오드랑 같이 Y라는 물체가 추가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Y가 도체일 수도 있고 부도체일 수도 있어요. Y가 맞나요? 제가 사실 안 보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흐려. 자, 그럼 P였네요. 자, 그래서 X랑 지금 플러스 극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자, 일단은 3번 결과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결과에서는요,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요 P 자리에 들어오면은 전류가 흘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Q로 바꿨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얘들아, 그럼 P일 때 흐르고 Q일 때 안 흘렀다는 건 P가 도체라는 거네. 그리고 Q가 여기다 써야 되겠다. Q가 부도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P가 도체가 된다고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잖아. 다이오드에 추가적으로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자동으로 P형 반도체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뭔가 4번에 이것도 전류 흐를 것 같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걸 바꿔서 꼈대. 그러니까 4번에서는요, 요 P형 반도체랑 마이너스 극이, 그리고 이게 아마 N형 반도체겠지. N형 반도체랑 플러스 극이 연결이 되니까 애초에 여기서 탈락인 거야. 여기 도체가 오든 부도체가 오든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 안 흐르고 안 흐른다. 둘 다 X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꽤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시면은요, X는 B형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기억엔 X, 그리고 P가 도체. 얘들아, 도체가 왜 도체였어? 자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우리 반도체는 뭐야? 우리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자유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반도체였었지. 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디귿은 맞는 말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번 시험이 물리는 좀 괜찮았어요. 1단원은 제가 참고로 풀이는 따로 안 할게요. 제가 또 프리민터 때 1단원 안 하기도 했고, 그럼 대신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 여러분 암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순서가 잠시만요. 제가 이걸 연결을 안 했네요. 자,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 뭘 암기하셔야 되냐면 각각 비율에서, 물론 광물도 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 저 안 주어져 있지. 그 다음에 각각의 구조에서 SI 대 산소,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쫘르락 쓰고 시작해야지 시작이 되거든. 자, 제가 옆에다 써드릴 건데 얘들아, 옆에 제가 필기할 공간 마련해놨죠? 편성하시면서 필기하시면서 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규선형 삼연체 하나만 존재하는 게 뭐였었어? 독립형 구조였죠. 자, 독립형 구조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단어나 쓸게요. 감남석이 있습니다. 자, 독립형 구조에서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면요, 1대 4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이 규선형 삼형체가 한 줄로 쫘라락 이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단사슬 구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 광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있는 휘석이 있네요. 얘들아, 이거는 근데 완전 암기긴 합니다. 어찌됐든 단사슬 구조에서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1대3이 될 거야. 얘들아, 사실 이거는 어쨌든 SiO4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거니까 1대4거든.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사슬이 두 개가 같이 있어. 그걸 우리가 두 줄로 있는 걸 복사슬이라고 했었고요. 대표적인 복사슬 광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각성석이 있었죠. 자, 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복잡합니다. 4대 11.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규선형 삼형체에서 꼭대기 있는 거 하나 빼고 밑에 있는 3개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판을 만들면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판상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고, 판상구조라고 했었고. 얘들아, 대표적인 거 누가 있었어? 흑은목. 자, 그 다음에 얘는 비율이 2대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선형 삼형체에 4개의 산소를 모두 다 공유를 하면서 쫘라락 커다란 망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망상구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니까 떨어뜨릴까봐 너무 무서워. 자, 망상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1대 2가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내신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잡아드려요. 구조 테스트 하면서. 자, 어찌됐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오른쪽 비율이 쫙 있잖아.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겹치는 알파벳들을 찾아봐. 겹치는 알파벳을 찾으면은요, 여기서 C가 3개로 겁내 많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C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3개 있지. 그 외에는 3번 나오는 숫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건은 어디냐면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번 나오는 숫자가 C밖에 없으니까 C가 자연스럽게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누구냐? 나랑 그 다음에 다랑 마가 1대4, 1대3, 1대2 중 하나인데 여기 우리를 위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뭐라고 돼 있어? AFD 순서대로, 맞아? AFD 순서대로 커진다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FA네. A가 누구냐면 E. 그리고 이게 F. 요게 D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A가 어딨냐면은요. A가 다네요. 그래서 얘가 이사라서 다가 석영, 망상구조가 되고요. 여기다 쓸까? 망상구조. 자, 그 다음에 A 다음에 F라고 했으니까 휘석, 단사슬이 이제 F가 어디 있을까?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가 3이라서 얘가 휘석, 단사슬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뭐냐면 D였잖아. 국립형 감남석인데 여기는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얘가 독립형, 아이고, 감남석.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셋 찾았잖아. 그럼 복사슬이랑 판상만 찾으면 되는데 D가 4네. D가 4면은 여러분 이 라로 가보세요. 여기 4 있지? 무슨 색으로 쓸까? 자, 여기 4 있으니까 지금 요 2가 몇이 되냐면 4대 11, 11이 되고요. 여기 있는 라가 자연스럽게 복사슬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놈 하나만 남았는데 우리 A를 심지어 구했어. A가 2고. 그러면은 B가 뭐야? 5 하나, 2대 5 하나 남았네. 그래가지고 얘가 흑은 뭐 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헤드를 보는 걸 양해를 좀만 해주세요. 정말 흐려가지고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보고 되게 흐려서 제가 계속 이거 보면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얘들아 거의 다 구했어. 그럼 이제 밑에만 채우면 되는데 얘들아 이것도 역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각각 중에서 깨진 한 방향 쪼개짐, 두 방향 쪼개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감남석과 석영 같은 경우는요 깨지죠. 그래서 니은이 깨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슬과 휘석 같은 경우는 디귿 여기 있죠. 두 방향 쪼개짐이고요. 그리고 남은 흑은모는 한 방향 쪼개짐이니까 우리가 다 구했네요.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요 너무 당황할 거예요. 실제로 저도 푸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하지만 침착하시고 이걸 쫘라락 썼으면은요 이걸 한 번에 한 번 쓰고 오른쪽에 있는 A, B, C, D와 매칭을 했으면 좀 더 편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자, 나는 독립협 구조다. 감남석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깨짐 나왔으니까 맞고요. 규선형 강물 Y가 석영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됩니다. 약간 까다롭죠? 이때는 근데 제가 참고로 내신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이거 프린트를 짜라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율도 짜라락 알려주시고 암기해라고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신은요 암기할 건 확실히 말씀 줄이 하시니까 검립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마지막 맞아 지구과학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가 살짝 괜찮아졌죠? 자, 이쪽 부분은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가장 먼저 볼 개념이라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빅뱅의 구조 한 번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우주는 어디서 시작했어? 고온 고밀도의 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내가 항상 뭐라고 설명을 했었어? 원래 우리 우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쬐끄만 지하철 한 칸에 모여 있는 거야. 빅뱅이 뭐야? 그 사람들이 동시에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감소하고요. 사람들이 넓은 곳에 퍼지게 되니까 부피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밀도는 어때? 얘들아,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 3분 카레. 빅뱅 후 3분이 지난 후였죠. 자, 그런데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바로 전자가 만들어질 수 없었어. 왜? 전자가 너무 빨랐으니까. 그래서 무한 존버의 시간을 지내야 됐죠. 언제까지? 38만 년이 지날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 38만 년이 지나고 드디어 전자가 충분히 느려져서요. 원자의 전자를 잡아서 원자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전까지 빈 얘기도 조금만 해볼까요? 말이 조금 빠르죠? 우리가 긴 내용을 빨리 말해서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는 빛의 직진을 하고 싶은데 전자가 앞에 길막을 하고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PGA에 초등부가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싶은데 저기 초등학생들이 막 앞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니네들이 직진을 못 하잖아. 근데 이제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딱 교실에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들 편안하게 복도를 가로질러서 집에 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자핵이 전자를 딱 붙잡으니까 빛이 직진하기 시작했고 이때 빛을 우주 배경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하강하고 있어가지고 38만 년도 전에는 3000K 그리고 지금은 2.7K 혹은 3K까지 하강했다는 점 여러분들 빅뱅 제가 빠르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 나에서 B에서 A로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 시점은 뭐야? 원자가 생성된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선지 바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원자의 형성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는요. 얘들아 B에서 A로 가면서 온도 감소, 부피 증가, 밀도 증가, 감소니까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T 기간 동안 그쵸? 왜냐면은 여기에서 식어서 잠깐만 A일 때가 B보다 크네요.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T 기간 동안 식어가지고 3000K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라서요. 잠깐만 나 반대로 말한 건 T 기간 동안 평균 온도는 3000K보다 크다. 맞네요. 그래가지고 기억 디귿이 정답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것도요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가 플릿을 넘기고 여기를 안 넘기네. 왜 그러지?
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얘들아, 우리 우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요? 자, 이제 별이 어떻게 해가지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죠.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제가 항상 좀 더럽지만 성운을 지우개똥들이 이렇게 흩어진 걸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선풍기를 주면서 짜라락 지나간 거야. 그러면 이 지우개똥들이 한 곳에 몰리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였니? 거대 성운 속 태양계 성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태양계 성운이 어떻게 돼요? 자, 점점점 지금 밀도가 커지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회전하기 시작하지. 회전하다가 중심도 동그래져. 이게 원시 태양. 주변부 물질이 퍼져서 납작해져 원시 원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시 원반이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리가 형성이 되고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뜨겁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걸 잘 견디는 애들이 살아남아. 철 같은 애들, 녹는 점이 높은 애들. 자, 그래서 우리 태양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녹는 점이 높은 지구형 행성이, 그 다음에 태양에서 멀리 있는 애들은요, 여긴 춥단 말이야. 태양부터 머니까.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고 우주에 널리고 널린 수소랑 헬륨 같은 애들로 행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재료가 많아. 무식하게 많아. 그래서 무식하게 많이 뭉쳐가지고 기체들이 뭉쳐진 목성형 행성이 형성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요. 어떻게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밑에 있는 자료는 뭐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분하는 자료인데, 자, 같이 한번 보면은 얘들아, 공전 궤도 반지름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이만큼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 지구의 행성이야. 그럼 멀어질수록,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밀도가 작아지잖아. 왜? 기체 같은 놈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양천고 단골 자료입니다. 요거. 자, 여기 뭐 반지름, 그 다음에 질량 하면은 이거 목성형, 이거 지구형, 반지름, 미안해 너무 더럽게 써서 밀도 하면은 이거 지구형, 이거 목성형. 양천고 정말 선생님 좋아하시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깊이 나가긴 했어, 작년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얘들아, 성운성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요 내용,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성운설이란 말이야.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은요, 얘들아, 어떤 느낌이야? 원반이 공전을 하면서 그 안에 원시 원반에 돌고 있는 놈들도 같이 돌 거 아니야. 그래서 행성의 공전 방향과 원시 태양이 공전 방향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어가지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다 맞아서 5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구과학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명과학으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간담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있어요. 양천고등학교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방금 괜찮은데 이제 기말 때 여러분 죽어. 그래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에서 자료도 생소하고 특히 생명은 여러분들 머리 정말 잘 쓰셔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연달아서 생명과학 문제 3가지를 볼 건데요. 얘는 사실 그냥 좀 리프레시 하자고 넣어봤어요. 자, 우리가 왜냐면 뒤에 DNA가 나오는데 아미노산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어서요. 자, 생명체를 이루는 탄수화물 3글자로 유기물이죠. 자, 이 유기물 중에 누구랑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 제일 많이 봤던 게 단백질과 핵산, DNA와 RNA를 통틀어서 얘기했었죠.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이렇게 탄소 아미노기 카복실기로 이루어진 아미노산, 그리고 뒤에 또 나올 텐데요.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같이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기억부터 보면은 X에서 C의 아미노기는 펩타이드 결합을 참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X에서 D의 카복실기는 펩타이드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A, B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얘들아, 지금 A랑 B랑 만났을 때요. A에 카복실기 하고요. 보이지? A에서는 카복실기 OH가 빠져나갔어. 그 다음에 B에 아미노기가 결합을 했단 말이야. A의 카복실기와 B의 아미노기가 결합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뒤로요.
그 전에 있는 놈들의 카복실기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놈들의 아미노기가 같이 결합을 하잖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 또 얘도 카복실기 아미노기 카아 요 순서대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C, D도 마찬가지지. 내가 방금 뭐랬니? 전에 있는 놈의 카복실기와 그 다음에 있는 A 아미노기가 결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C의 카복실기와 D의 아미노기가 결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다시 볼게요. X에서 C의 아미노기는 얘들아 근데 이 연결에서 카복실기가 참여한 거지 C 바로 전에 있는 거에서는 전에 있는 놈의 카복실기와 C의 아미노기가 결합에 참여했을 테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지. 이게 살짝 빌드업이야. 니은 보고 기억 너무 당연하잖아. 니은도 당연하네라고 니은도 당연히 아니네라고 니네 생각하게 하려고. 얘들아 X에서 D는요 맨 끝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기 카복실기 줄 중 하나만 결합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게 누구야? 마지막 다음 놈의 아미노기가 결합 참여한다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지. D의 카복실기는 펩타이드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D의 아미노기만 결합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얘들아, 폴리펩타이드의 탄소 몇 개 있냐면 여기 하나당 2개 있잖아. 근데 여기 아미노산이 총 10개가 결합을 했으니까 탄소가 총 20개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지? 왜 넣었나 싶죠? 마지막 두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좀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질문이 우리가 현장에서도 질문 들어봤을 때 요 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헷갈리죠? 확대를 좀 해볼게요.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좀 실수를 할 것 같아.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러니까 요약해볼게. 여러분 문제 읽었을 거 아니야.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2개는 DNA 뉴클레오타이드고요. 2개는 RNA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분하니? DNA 뉴클레오타이드랑 RNA 뉴클레오타이드랑 DNA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염기 중에서 DNA는 왜 D로 시작하는데? 당으로 디옥시 리보스를 가지죠. 참고로 5탄당이에요.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3번 탄소와 5번 탄소를 나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NA는 염기로 뭘 가지냐면은 쓸까요?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당으로는 디옥시 리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염기로는 이런 필수죠. A, T, G, C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RNA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자,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RNA가 왜 R로 시작하는데? 당 자리에 리보스가 들어와서. 그리고 염기는 어때요? A, T, G, C랑 한 끗 차이로 달라. 그래서 아데닌, 유라실, 구어닌, 사이토신. 그래서 티민 자리에 유라실이 들어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당과 염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준 조건 2가지.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밑줄을 못 쳐요. 자, 준 조건 2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건 중요한 조건 아니고 안 보여. 기억과 니은은 아데닌과 유라실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키가 같네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디옥시 라이보스와 라이보스를 나타낸 것이다 중에서 우리는 2번째 조건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디귿과 리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귿하고 리을. 얘들아, 내가 이거 찐으로 풀어줘. 이것 때문에 찍고 있는 건 풀 때 다람을 안 줄 알고 잘못 풀었어. 그래가지고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디귿과 리을은 디옥시 라이보스하고 라이보스를 순서대로 나타낸 건데 야, 티민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X. DNA 예약입니다. 그리고 리을이 뭐야? 디옥시 리보스가 되는 거죠. 여기 라이보스라고 되긴 하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리을이 디옥시 리보스고 디귿이 자동으로 누가 되냐면 라이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 니은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잡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은 아데닌과 유라실 중 하나가 된다고 하네요. 유라실을 가지고 있으면 걔는 RNA 확정이 되겠지만 RNA는 아데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기로 아데닌을 갖고 있다고 걔가 DNA인지 RNA인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풀었던 순서대로 가볼게, 얘들아. 이거는 시행착오야. 자, 일단은 뭔가 라이보스니까 기억이 유라실일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여기 유라실이 들어가면은요, 얘가 RNA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아데닌이고, 얘가 그러면은 이제 남는 거 하나가 DNA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나다라 순서대로 RNA, RNA, DNA, DNA가 됩니다. 얘들아, 근데 이렇게 하고 기억력을 내가 딱 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X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는 가가 포함된다. 틀렸고요. 나와다에는 같은 종류의 장 틀렸고요. 가와라는 상호적으로 결합하려면 DNA, RNA가 맞아야 되는데 틀렸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딱 여러분들 여기서 멘붕 오지 말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기억에 누구 확정이야? 기억이 아데닌 확정이야. 이렇게 하고 가볼게요. 자, 그럼 얘가 아데닌이고 니은이 유라실이니까 이제 나가 이거 누구 나냐 다네 다가 RNA가 되는 거고요. 얘가 그러면은 DNA가 된다. 요렇게 하고 가볼게요. 자, 그럼 기억 X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가가 포함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에는 같은 종류의 방 RNA니까 똑같이 라이보스가 들어가겠죠? 맞고요. 가와라는 얘들아 지금 아데닌, 티민이고 DNA니까 오우씨 맞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좀 따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겠지? 그거에 대한 끝판왕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거의 이거 해설을 하는 거예요. 서답형 3번.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는요. 안 풀더라 애들이. 안 풀고 이거 맞아도 1등급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래도 얘들아 이런 거 도전을 해봐야지.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양천구 생명과학이 이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서답형 3번 볼 건데요. 저 바로 여러분 만약에 이거 문제 안 봤으면은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고 꼭 그 다음에 제 해설 들어보세요. 그랬다고 생각하고 저는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이거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자, X부터 먼저 접근을 무조건 전체적으로 접근을 먼저 해야 돼. 자, 우리 X가 전체 DNA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X를 이루는 각 가닥이 1번 가닥과 2번 가닥이 있는 건데요. 자, 2번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가 12개가 있으면 1번 가닥도 자연스럽게 12개가 있어서 X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즉 염기의 개수는 24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은요. 얘들아, 이렇게 가닥이 2개가 있을 때 아데닌 자리엔 어때? 그 옆에 무조건 팀이 와야 되잖아. 그 다음에 구아닌이 있으면은요. 그 옆에 무조건 사이토신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개의 DNA에서요.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서로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애의 개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데닌과 티민의 개수,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는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접근을 하시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이제 X를 쫙 보세요. 0.7, 1.4, 1이 모일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가보시면 사이토신분의 니은이 1이래. 니은이랑 사이토신의 개수가 같으니까 니은이 뭐야? 자연스럽게 구아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이토신 구아닌이 니은이겠구나.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늘 수 있는 게 한번 있는지 보자. 디귿 몰라. 그럼 첫 번째 가볼게. 자, 사이토신 플러스 니은이 뭐라고? 구아닌분의 기억은 10분의 7이고 사이토신분의 기억은 왜 7을 썼지? 기억은 자 1.4니까 5분의 7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사이토신이랑 구아닌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지. 근데 사이토신이랑 구아닌 더해서 뭐 10의 배수 땡이야.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5개야. 야, 그러면 사이토신이랑 구아닌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DNA 전체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겁니다. 합해서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아 이미 기억에서 답이 나오긴 했는데 자, 전체 24 중에서 10개는 CG야. 그럼 AT의 총 개수는 14개지. 이걸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상호적 결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요 아데닌과 티민의 개수는요 여기서도 있으니까 7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이제 아데닌인지 티민인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X를 분석한 걸 스텝 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수학을 정리를 해보자. 니은이 뭐야? 구아닌인 걸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데닌이랑 티민의 개수 합해서 7개, 그리고 사이토신이랑 구아닌의 개수 합해서 5개가 된다는 거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가닥과 2번 가닥을 개별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얘들아, 근데 1번 가닥하고 2번 가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A, T, C, C 개수를요 표를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 얘들아,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죠. 한쪽 가닥의 아데닌의 개수는 그 건너편 다른 가닥의 티민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로 똑같아야 되지. 1번 가닥의 아데닌과 2번 가닥의 티민, 1번 가닥의 티민과 2번 가닥의 아데닌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1번 가닥의 구아닌과 2번 가닥의 사이토신, 1번 가닥의 사이토신과 2번 가닥의 구아닌의 개수가 크로스로 똑같다는 점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번 가닥에서 쭉 누구를 봐주실 거냐면은요. 자, 이거 너무 복잡해. 안 줬어? 얘를 가봅시다. 2번 가닥에서 지금 니은분의 기씨가 1.5래. 이게 뭐야? 구아닌분의 사이토신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전체로 봤을 때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가 10개야. 지금 X 전체에서. 그럼 한쪽 가닥에서 C량치가 5개. 5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랑 3이랑 더하면 5개잖아. 바로 나오네요. 1번 가닥에서 구하는 이 개수는 무슨 색으로 쓸까? 2개가 되고요. 1번 가닥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는 3개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2번 가닥에서 사이토신이 2개인 거야. 2번 가닥에서 구아닌이 3개인 거야.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 가닥은 쓸 수 있는 게 위치 안 좋네?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얘들아, 생각보다 차례차례 하면은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멈추고 또 풀어보세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가닥 볼 텐데 사이토신하고 그 다음에 구아닌 분의 기억은 5분의 2다. 그렇다면은 기억이 아데닌인지 티민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데닌인지 티민인지 모르겠지만 2개가 있다는 거네. 사이토신이랑 구아닌 더해서 5개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토신 분의 기억이 너무 큰 거 나왔다. 사이토신 분의 기억이 1이래요. 얘들아, 근데 이번 가져서 구아닌 아니야. 사이토신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2네요. 자, 아데닌인지 티민인지 몰라도 2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 티민은 그럼 자동으로 몇 개야? 5개가 되겠지. 티민은 자동으로 5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밑에 보면 니네는 이런 거 못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을걸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2번 가닥에 들어있는 염계의 구성은 아데닌이 구아닌보다 크다. 아데닌이 구아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구아닌이 2개잖아. 2번 가닥에서 지금 구아닌이 3개네. 구아닌이 3개잖아. 그러면 아데닌이 5개가 되겠네. 아데닌이 5개가 될 거고요. 티민이 2개가 될 거야. 그럼 1번 가닥에서 아데닌 2개, 티민이 5개가 돼서 2, 5, 2, 3 합해서 10이 되죠. 그리고 5, 2, 3이 이런 비율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기억 니은이가 다 구했죠? 자, 지금 니은은 이미 구했어. 니은이 구아닌이 될 거 쓸게요. 니은이 여기 있네요. 구아닌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누구였었냐면은 우리 티민 아데닌이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아데닌 TGA 순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X에서 염기간 수소결합의 개수는 총 몇 개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지금 얘들아, 아데닌이랑 티민 사이에서는 이중결합이잖아. 그리고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야. 이걸로 볼게요. 그럼 이중결합이 여기 2개, 이중결합이 5개. 구안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삼중결합을 하죠. 삼중결합인 게 2개, 삼중결합인 게 3개라고 하면은 4, 14. 정답은 29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TGA, 두 번째는 29개가 된다. 아, 여러분들 아데닌과 티민과 아즈에는 이중수소결합, 수소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아니에요. 그리고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삼중결합이라는 거 혹시 모르셨다면 추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잘한 거는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랑 꼭 한번은 풀어보고 싶었던 특히 서술형사 한번 풀어보시고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로 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신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